전부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특화 사업이에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뭐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예비과제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특화된 어떤 분야만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지원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로 많이 해놨고, 정부가 아무래도 특정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아마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 밑에 두 가지 정도는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기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인력 구할 때 요즘에 인건비도 최저 월급 때문에 많이 오르고, 또 우수한 인력은 또 비싼 월급을 주고 또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에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진연구개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 50%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이 중소기업 연구인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세부 내용을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사도 지원을 하고 석박사 인력도 50%를 지원을 하니, 그 정도면 충분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문 개발자 인건비가 7천만 원, 연봉 7천만 원짜리 개발 인력이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50% 지원을 하니까 3,500만 원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한 월급 200, 한 연봉 2,400만 원 정도의 직원을 채용한다. 그래도 1,200만 원 정도만 되니까 기업이 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R&D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거는 제 힘으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이 통화해서 있습니다. 특히 R&D 기획 지원, 그리고 개발할 사람을 못 찾겠어요. 맞춤형 파트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는 정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정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너무 어렵고 사업회사도 어렵고 기술 전문가도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분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뜻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뒤에 소상공인 기술사업화 영향도 있는데, 예산이 나쁘진 않은데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큰 뒤에 가서 좀 상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집중해서 지원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으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세고 여러분이 또 선정되기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R&D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번 참여할 때 1억, 2억 이런 식으로 자금을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작아서 작으면은 경쟁률은 엄청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는 거를 나중에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금년의 사업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특화 사업들이 많고, 특화 사업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이 R&D 사업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뭔가 있으셨을 것 같고, 이 특화 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놨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대중적으로 일반 스타트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그만큼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업체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은 좀 축소된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특정 유망 기술에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의지가 이런 공고문에 나왔다라고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 나와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서 나중에 한번 또 보시길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의 핵심은 대출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술개발 자금 갚는 거 아닙니까? 갚는 거 아닙니다. 기술개발 자금은 정부 출연금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50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일부분만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현금 부담도 좀 많이 높다고 해서 일부는 또 현물 지원으로 해서 또 더 많이 편의를 봐줍니다. 나름대로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은 중소기업이 자금 현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라서 여기 써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현금 부담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별 사업 공고문이 나와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은 일반 보조금이 있는 일반 그냥 이제 무상 지원을 해주는 사업과 달리 사업이 종료하면 기술료라는 걸 납부하셔야 되고 그 기술료는 지원 금액이 최대 20% 정도 안에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은 개별 공고가 나왔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기술개발비를 대부분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나 기술개발이 종료될 경우에 한 5년에 거쳐서 기술료를 조금씩 나눠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세금을 체납할 경우라든지 대출이 연체돼서 채무불이행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고문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신청 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들었지만 다른 기업이 이미 유사 기술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되고 내가 예전에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을 때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능 제품이 고도화 단순한 기술 개발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색깔을 바꾼다든지 크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귀엽게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간단한 형태의 기술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이 있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통합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회 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1부랑 2부로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으로서 생각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못 봐도 내년에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끊어서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중소기업 아니면 특화된 그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